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직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김지은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라오스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죠. 라오스에서 여객기가 강으로 추락해서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탑승객 진원이 숨졌죠? 네, 라오스 국영항공사 라오항공 소속 중형 여객기가 메콩강에 추락해서 한국인 3명 등 탑승객 49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오항공 측은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해 467km 떨어진 남부 관광도시 팍세로 가던 중형 여객기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도착지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인근 메콩강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ATR-72 기종인데요. 72인승 중형 여객기이고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여객기는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잠시 라오스 항공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제뉴스를 마치고 라오스 한국대사관 김수건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신원 전부 다 확인이 다 됐습니까? 네,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은 이강필 씨, 이홍직 씨, 이재상 씨 등 모두 3명인데요. 예. 이 가운데 건설업체 임원인 49살 이재상 씨는 라오스 현지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60대 현지 사업가인 이강필 씨는 라오스 남부 지역의 농장 개발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48살 이홍직 씨는 현지에 사는 친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라오스 주재 대사관 측은 업체와 유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린 뒤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는 라오스 주재 영사가 급파됐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미국이 어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적인 타협에 성공했죠. 네, 미국 상원 지도부가 현지 시각으로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합의안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번 합의안을 차례로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상하원이 각각 합의안을 가결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키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합의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승인하고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를 높여주는 게 골자입니다. 예, 덕분에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협상의 타결 기대감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205포인트, 1.36% 올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대부분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금값 등 원자재 값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예, 현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경에 이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한국인 3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예, 라오스 현지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 김수건 대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수건입니다. 예, 이 먼 곳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어저께 항공기에 총 49분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탑승객 전원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측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 한국인 그 3사람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명단은 나왔습니다만은 뭐 사업가 이강필 씨, 현장 소장 이재상 씨, 그리고 관광객 이용지 씨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유가족에게 전부 다 다 그 연락은 했습니까? 네, 저희 공관과 대사관과 본부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지에서 시신 수습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담당 영사가 어제 저녁에 출발을 했고요. 예. 도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한 1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통화를 했나 20-30분 후에 현장 도착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악천후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참밀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어저께 라오스 정부에서 저희 대사관에 일단은 사고 원인을 악천후로 본다. 그렇지만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오스에서는 그 일기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펠러 비행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라오스가 특별히 기후가 항공기 운항에 위험하다. 그런 사항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저도 여행을 해봤습니다만은 라오스 항공기가 좀 오래된 항공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부임한 이후 안천후에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라오스를 관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앞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공기 사고가 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라오스의 항공기 운항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나와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고 후 수습을 좀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탈북 청소년들 문제가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곳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부 입장에 따라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언론에 말씀을 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보안사항이 있는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라오스 현지 한국대사관 김수건 대사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즐거운 소식이군요. 어제 뉴욕 증시 대폭 올랐다는데 디폴트 위기를 몇 시간 앞두고 미국 여야 간에 예산 협상이 타결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온 국가 디폴트 위기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06포인트, 1.36% 오른 15,394로 마감됐고요. 예. S&P 500은 전날보다 1.41%, 나스닥 지수는 1.19% 상승했습니다. 이 상호는 장중이었던 이날 오후 12시쯤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냈고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합의안 발표 직후에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자정까지 그 상원 하결이 연속으로 포결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예. 양당이 가결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까지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위험이 해소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원 합의안은 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쓸 그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요. 예. 또 부채 한도는 내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즉 내년 초에 다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뉴스 좀 알아보죠. 우리나라 9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만 3천 명이 늘어났다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뉴스네요. 예,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그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가 2,546만 6천 명으로요. 1년 전에 비해서 46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 취업자 증가 규모가 2달 연속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그 16개월 만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9분기 만에 9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고요. 또 예. 경기 선행 지수가 5달째 회복되는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까?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로 늘었습니다. 예.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9월 이 부분에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날보다 17만 2천 명이 늘었는데요. 이는 전체 취업 증가 규모의 37%에 달합니다. 올 들어 보건복지 이런 서비스 일자리는 매달 14만 2천 명꼴로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무상 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교육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장기 요양보험 확대로 인해서 노임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또 이번 조사 기간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 끼어 있어서 임시직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 예. 통계청도 이번 그 고용지표 호조가 구조적 개선이라기보다는 그 일시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직 취업이 느는 것이 아니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늘었군요. 네, 정부 예산에 따른 거죠. 예, 요즘 정부가 징수하는 과태료가 대폭 늘어났다는데 지금 모자라는 세금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가 그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요. 지난해 그 징수한 과태료가 1조 6천억 원으로 그 2010년에 5,300억 원에 비해서 약 3.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올 들어서는 열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부가액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대로라면 올해 징수액은 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태료를 통해서 그 세수 부족을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과태료 대부분은 그 올 들어서 들어간 과태료 대부분은 경찰청이 부과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이후에 5개월간 경찰이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소위 싹지를 뗀 건수가 122만 건으로요. 1, 2월 월 평균에 비해서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2조 원 가까운 세수를 보충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어제로 사상 최장 연속 순매수 타이 기록을 이뤘죠?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16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1,970억 원어치의 그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에 이날까지 34거래일 계속해서 그 순매수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사들인 그 국내 주식이 모두 11조 8,27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 연은 그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이어진 34거래일인데요. 오늘 만약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한다면 신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왕정 완화 축소 우려에 따라서 그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자 또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나라로 한국과 호주, 캐나다를 꼽았었죠. 이 때문에 그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은 16일 종가 기준으로 430조 원으로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 시총 비중은 전체 우리나라 주식 그 가치의 35%에 달합니다. 예, 엄청나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한강과 여의도, 강남 일대를 헬리콥터로 돌아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소형 항공기 운영회사가 손을 잡고 이른바 서울 헬기 투어를 운영하게 된 건데요. 이미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헬기를 통한 도시 관광이 익숙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서울 관광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서울 헬기 투어의 운영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헬기 투어 바로 어제 첫 선을 보였다는데 이 전문 민간업체인 블루웨어가 운영을 맡았고 서울시에서 지원 및 홍보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헬기 관광 추진하게 된 겁니까?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은 관광객이 1,100만이 찾는 그런 어떤 방문의 명소가 돼가고 있고요. 예. 이름에 따라서 이제 국적이라든지 소득, 취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따라서 그 다양한 어떤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저희들도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 민간업체랑 협력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1,100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작년도 1,000만인데 올해 1,100만 달성 확실합니까? 작년도가 1,100만이 넘었고요. 올해는 이제 1,200만 정도를 전체 방한 관광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이 헬기 투어 사업 처음인데 업체 선정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저희가 또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민간 그 자격이 있는 즉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등록이라는 어떤 사업 그 자격 있는 사업자가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얻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성 측면을 고려하고 그리고 항공청에서는 안전도 같은 걸 점검해서 사업 승인이 나오게 되는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헬기 몇 대를 운항한다고 합니까? 지금은 한 대고요. 예. 이제 수요 그 증대 상황을 봐서 한 대를 더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한 대라고 하는데 네. 코스는 4개나 되더라고요. 예, 잠실 네네. 코스 그리고 여의도 코스, 광나루 코스, 무육센터 코스 이렇게 돼 있던데 네네. 이 한 대로서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운행하다 보면 좀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위험 요인요? 예. 기본적으로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뭐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비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운항도 일정 풍속이라든지 어떤 가시거리 날씨상을 고려해서 또 승인들이 나기 때문에 예, 또 철저히 또 그런 것들은 더 보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5분짜리 잠실 코스부터 한강다리와 남산, 북한산을 다 조망하는 15분짜리 여의도 코스. 그리고 네네. 아차산 등 한강 동쪽을 둘러보는 광나루 코스, 강남 일대와 한강을 보는 무육센터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예, 이 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한 5분에서 한 20분가량의 운행들이 예약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고, 예. 쉽게 생각하시면은 분당 한 10,000원 정도 선이라고 계산하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가격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당 10,000원 정도면 5분짜리 잠실 코스는 50,000원 정도겠고, 네네. 예, 북한산 조망 코스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20만원짜리의 그 관광 코스, 불과 한 20분 헬기 타고 20만원 네. 내는 것 같으면, 네. 이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부자들 위한 이벤트 관광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요층이 다양합니다. 우리 서울 안에는 버스로 관광하는 시티 투어가 있고, 예. 또 배를 타고 관광하는 한강 크루즈가 있듯이 수요자가 가격대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헬기 관광은 기본적으로 탑승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가격대가 다른 비교적으로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헬기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이런 경우 사례를 봐도요. 가격대는 거기랑 비슷하고요. 일본보다는 조금 저렴한 쪽으로 가격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이 블루웨어 회사가 네. 이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네네. 관리 감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리 감독도 기본적으로 항공에 관한 전권은 국토해양부사나 서울지방항공청이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들은 이 민간 사업체가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성 측면에서 고려해서 참여하는 것도 자유이사였지만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앞으로 서울의 명물로서 홍보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리감독 차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상공은 지금 군사적인 문제로 비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 아닙니까? 일부 구역은 그렇고요. 예. 그 외에는 그 승인을 받아서 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서울시에서는 이번 헬기 투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 특히 교통수단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확보했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요. 예. 육지에서 시티 투어, 그 다음에 해상에서의 한강 크루즈, 이번에 헬기 도입으로 어떤 항공에서도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VIP용 관광, 특별 관광 상품을 구비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방과의 상생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서울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헬기 투어를 바탕으로 지방으로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한다면 지방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예,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가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승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가을 기편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를 연속적으로 짚어보는 기획 인터뷰 코너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일 중요한 화두이면서 여러 현안들에 상대적으로 가해 있었던 남북 문제와 군사 관련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이 MD 미사일 방어 문제부터 좀 짚어봅시다. 이 국방부는 15일 발표에서 MD 편입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토한다고 알려졌던 SM3나 사드 도입을 검토한 적 없다고 어제 장관이 딱 뗐거든요. 네. 예, 그래서 패트리어트2를 3로 개량하고 장거리 샘이나 중거리 샘 미사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거의 미사일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걸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저고도에서 파괴하겠다는 거, 요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 눈 가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종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진을 지금 이 라디오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에서는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제고도 방공망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패트리어트3 미사일의 사정 거리가 25km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사정 고도가 불과 15k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바로 위 상공이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 주위에 공군 전투 비행장이 있지 않은 분들은 그 소음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지 않는 분들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한국 공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8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 8개 비행장 외에는 전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데요. 이건 만약에 그러면 패트리어트3 미사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방어를 하려면은 전국 300여 개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갖다 놓아야 할 정도로 사정거리가 아주 짧은 정말 비행장 하나만 지킬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거 가지고 다 지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SM3도 가지고 있고 또 각 도시마다 패트리어트3를 다 가지고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사시에.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 패트리어트2, 현재는 2죠. 네. 이것으로서 KAMB를 완성하겠다. 근데 이걸 3로 개량할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네, 애초에 우리가 도입을 한 패트리어트2 미사일 통제 장치가 패트리어트 3급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개량을 하는데 그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발사대 자체가 패트리어트 2나 3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발사관만 교체를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발사관만 교체를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 문제는 이제 무수단리 정도에서 발사되는 노동미사일, 이 사거리가 1300km 되는 노동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할 것이냐. 이거고 또 이동식 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KN-5A 같은 경우
여기서 발사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도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중고도 이상의 미사일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로호 예. 그 발사할 때 우리 텔레비전 다 봤지 않습니까? 나로호를 만약에 탄도미사일로 가정을 한다면 일단 발사를 해서 솟구칠 때 우리 TV 카메라들이 그 나로호가 솟구치는 것을 굉장히 오래 잡고 있었어요. 한 예. 2분 정도 그렇죠.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2분 후에는 순식간에 가속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갈 때는 이 로켓 엔진이 굉장히 천천히 가속을 붙여서 힘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속도를 붙여서 탄도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초당 한 5km. 네, 그렇습니다. 가죠. 그래서 이제 내려 꽂힐 때는 또 중력을 또 더 받아가지고 이제 스커드 미사일처럼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하 5에서 6 정도. 그러면 시속으로 따지면 한 7,000km, 8,000km 되겠죠? 예. 그리고 노동미사일 같은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은 마하 10 정도. 그러면은 시속 킬로미터로 따지면 시속 한 12,000km 정도로 내려 꽂히는데 이것을 사정거리 15km짜리로 어떻게 막아보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SM3 같은 경우는 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가서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떤 그 중간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승 단계 즉 부스팅 단계라고 하는데 예. 로켓을 부스트해서 올라가는 단계를 부스팅 단계라고 하는데 그 부스팅 단계가 가장 요격할 확률이 쉽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제일 쉽다. 그 다음에 내려 꽂힐 때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핵심 전략기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핵심 전략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전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군과 정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요격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신영균 대표의 소신뿐 아니라 저도 또 마찬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봄에 우리 국방부가 한참 북한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을 때 제가 참 놀라운 게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국민에게 우리도 이렇게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격을 했을 때 30분이나 걸려서 무수단위에 도달하는 그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 과연 이게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서 너무 국방부를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군을 이끌고 또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국방정책을 알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부 시책과 너무 연동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군이 좀 입장을 조율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MD 편입이다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군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산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군이 먼저 정치권의 입장을 고려를 해주는 모양새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일부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 SM3 도입하고 하면 결국 그 영향권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다. 중국이 돈을 우리에게서 벌고 왜 한국이 SM3 같은 걸 갖다 놓느냐 미국 MD에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무기 체계의 성능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이 한국의 서쪽에 있고 미국은 한국의 동쪽에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상공을 지나간다. 그럼 한국이 MD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서 요격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1차원적 그 사고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 체계의 성능을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은 칭다오, 제남 또는 그 선양 이런 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는 사정거리 500km에 불과한 오직 한반도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밖에 없어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부 스촨, 신장 위구르 이런 초내륙에 있습니다. 예, 신장 위구르 쪽에 다 있다고 하는군요. 네. 거기에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승을 하면 한 500km만 가면요. 500km만 이미 상승을 하면
무려 고도 1200km 이상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북극으로 날아가거든요. 예. 한반도 상공을 설사 지나간다 하더라도 무려 1200km 상공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사정 고도가 높은 게 SM-3 500km인데 뭐 미국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이게 미국의 어떤 대중국 MD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참 정말 무지의 소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지난 그 봄에 이 동해 미국이 그 X밴드 레이더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X밴드 레이더를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이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이 이 다층 방어 시스템 X밴드 레이더 여기에 그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걸 그 서로 정보 교환하는 자체가 미국 MD 편입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런 우려 사항이 아주 일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교환은 당연히 하는 거다. 당연히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X밴드 레이더는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사드라고 하는 미국의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 거기에 사정거리 200km고 고도가 150km짜리인데 예, 중고도짜리죠. 예, 예.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하면 그 사드를 유도하는 그 레이더가 ANTPY-2라는 X밴드 레이더인데 예. 이 레이더가 이제 탐색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면 이 레이더가 들어오게 되죠. 이걸 만약에 백령도나 또는 그 서해안 쪽에 설치를 하면 중국이 자기네들의 항적을 미국에게 가장 서쪽의 어떤 그 상시 배치를 한 정보가 미국에게 가니까 이를테면 미국에게는 조기 경보 효과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미사일을 대신 요격해 준다든지 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한미 동맹군이 그러한 정보를 조금 공유하고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줄 게 많으면 미국에게 받아올 것도 더 큰 걸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중국의 그 미사일 기지는 그 미국이 이미 우주에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굳이 우리가 X밴드 레이더 갖다 놓는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겁낼 일은 안 보이는데, 예, 다른 문제 좀 한번 좀 여쭤봅시다. 우리가 이지스함 새 측도 만들겠다. 이게 어제 우리 그 조간신문 한 군데 톱뉴스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함 그 중에서도 율곡 2함과 유승용함은 지금 수리 들어갔다 하고 뒤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소너 장비 이런 게 이제 고장났다는 건데요. 또 이지스함에 이 SM-3 한 발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세종도함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지스함 만들어서 뭡니까? 이 무기가 없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율곡 2함하고 새 유성룡함은 그 소나를 감싸고 있는 그 캡이 예. 망가져가지고 파도에 그 이제 수리는 다 마치고 현역에 복귀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복귀했습니까? 네. 네네. 예. 그리고 그 SM-3 미사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지스함의 존재 이유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SM-3 같은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아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죠. 탄도미사일을 막아주는 그런 무기 체계가 없이 이지스함을 추가 구매를 한다. 도대체 이지스함을 왜 그러면 추가 구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군요.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이지스함 필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함대 방공만을 위한다면 예, 우리가 신형 레이더 갖고 있는 것은 이 세도로도 충분할 텐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함대 방공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면 그 함대가 북한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지스함이 한 척당 1조 원이 넘는데 그 1조 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거기다가 탑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 무기 체계의 성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우려 때문에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SM-3를 안 한다. SM-3를 하게 되면 사정 거리가 무려 1,300km가 돼요. 그래서 예. 동해 한 척, 서해 한 척 띄워놓으면 한반도 전체를 원천적으로 중첩 방어를 해줄 수가 있고 이 SM-3 미사일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33번을 했는데요. 그중에 27번을 성공했습니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발사 어떤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즉 뭐 미사일 한 발 150억인데 이거 다 설치를 하면은 한 1조 5천억 듭니다. 1조 5천억 가지고 이 1조 5천억이 아까워서 한반도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중첩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안 한다.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게 한두 개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관진 장관 이번 안보협의회 SCM에서 그 전자권 전환 연기와 관련돼서는 MD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이 방위분담금 증액이라든가 MD 체제 편입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FX 사업 이번에 연기했던 거요.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안보 이슈끼리 그게 얽히고 설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얽히고 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죠. 다만 FX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 기종이 다 미국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아마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1조 원 이하, 미 정부 입장은 50%를 부과를 해서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양측의 어떤 그 견해 차이가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쉽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MD 체제 편입은 그 미국도 우리에게 요격 시스템을 요구하진 않고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레이더 자산을 가지고 조기 경보 효과를 좀 보자. 정보 취득 면에서 그 정도인데 저는 그것은 뭐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방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미국이 위성을 통해서 중국 전역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크게 긴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까지 답변을 미리 다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함께 의견 나눠보았습니다. 예, 오늘이 청취자 크루징 멘트입니다. 지순근님, 출연하는 국회의원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건 그동안 너무 속아서일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을 수밖에 없는 참 슬픈 국민 이야기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치인들 조금 더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대상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상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미도 잡겠다. 가스미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UR.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요즘 삼성고시 현대차 고시라고들 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인기여서 구급 공무원 경쟁이 74대 1이었습니다. 정말 청년들 일자리 찾기가 힘이 드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들 사람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정말 일자리가 없었는데요. 세생 인류대를 졸업하고도 중소기업들에 많이 취업했죠. 건설회사에 들어가면 당연한 것처럼 열사의 나라 사우디로 갔다 왔습니다. 단칸방을 티노살림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편안함만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잃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